결국은 일본이 부설권, 철도 부설권,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갖게 되고요. 그 철도를 통하고 각종 문물과 사람이 들어오지만 결국 누가 들어오냐면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일본이 만주 철도 부설권, 만주의 철도를 놓을 권리를 러시아로부터 뺐다시피 해가지고 일본이 결국은 중국까지 진출, 자기네 말로 진출, 침략해 들어가는 겁니다. 철도는 이 침탈의 동맥이죠. 그렇게 쓰였던 것이에요. 자, 철도, 지게진 아이, 서양 사람들은 없지만 전부 흰 옷 입은 그 모자, 이렇게 옛날 모자 쓴 사람들이 철도에 하는 저 모습이 우리의 변화를 겪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 막 뒤섞이고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 기차 종착점은 제물포에서부터 경인선이거든요. 인천 제물포에서부터 노량진까지 왔죠. 강을 못 건넜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서 온 처음 기차 정거장 스테이션이었어요. 이게 서대문 정거장의 모습이고 서양 사람들이 그거 타고 와서 그 부근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정동 그 부근 일대가 이제 서양 세력권처럼 일종의 정식 조계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서양 세력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자, 이 경인선의 모습입니다. 썰렁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저 철도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서양 문물, 좋은 의미의 발달된 문명만이 아닌 힘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침탈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 점을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철도사 내지는 저 시대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철도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 한강 철교가 놔졌습니다. 지금도 그 교가 그대로 쓰고 있죠. 1899년, 1900년 넘어가면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 전에 서울로 오는 주요 그 방법은 제물포에 배에 내려서 개항을 했으니까 배에 내려서 한 이틀 걸려가지고 노새 타고 말 타고 이렇게 짐꾼 해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배로다가 와서 이쪽 마포, 서강, 용산, 노량진 이 일대에 내리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왔지만 이제는 금방 한 2시간도 안 걸리죠. 옛날 이래도 1시간밖에 더 걸렸겠어요. 인천에서 서울 기차 속도가 있겠지만 지금 몇 분 걸리나 1시간 안 걸리죠. 하여튼 그렇게 쫙 온다. 그러니까 서양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주요한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전차다. 이런 돛담배들 낭만은 있으나 이제는 경쟁은 없다. 경쟁은 안 되는 거겠죠. 자본주의의 예속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생긴 남대문 정거장,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의 첫 장면. 내내 요 산은 어디 안 가고 자꾸 등장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 사진을 어디서 찍었구나. 여기가 어디고 나를 보는데 배각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유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서 좀 서쪽으로 해서 동북 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늘날 서울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나오죠. 그 위치가 나옵니다. 서울역 여기 하천이 지나가고 있네. 만초천. 썰렁하죠. 지금 서울역 서부역 그쪽으로 가면 저기인데 복개했기 때문에 저기 안 보이는 거겠죠. 자, 저 장면들.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지게지고 하던 분들은 상당히 개화된 분들이겠어요? 고집쟁이 보수적인 분들이겠어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들의 삶,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이죠. 네, 그 장면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경부선입니다. 여기 서울과 부산을 FU 이렇게 썼어요. 경부선 레일웨이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인선은 어차피 배 타고 제물포에 와서 서울 들어오는 그거라면 경부선은
부산에서 서울. 이건 주로 어느 나라용이에요? 일본용입니다. 일본이 한반도로 대륙으로 진출해가는 주요 동맥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경부선이 이제 막 기찻길 막 시커먼 게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그 마을 유지들, 옛날 양반들은 그거 우리 마을로 지나가게 해들고 여기다 역을 내달라고 환영하고 끌었겠어요? 반대하고 저 딴 데로 가라 그랬겠어요? 딴 데로 가라 그랬지, 대부분. 대부분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끌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전철 땡기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놔달라고 하는 그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당시로서는 거부감이 크고 저항이 있는 그런 것이다. 근대 문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놓긴 놔야 되는데 누가 놓느냐, 왜 놓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응? 철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치마 비슷한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각반찬. 이 병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예? 조선군대? 아니죠. 일본군이에요. 뭐하러 가는 거겠어요? 전쟁하러 가겠지. 군인이 뭐하러 저렇게 가겠어? 러일 전쟁 장면인 것 같아요. 러일 전쟁 전투 붙는 건 아니고 러일 전쟁이 이제 막 뭐로 이동해? 철도로 이동한다. 경의선, 경부선, 부산에서 서울 왔다가 서울에서 의주를 가야지. 서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의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압록강 건너서 만주를 가고 이 대륙으로, 이른바 대륙으로 나가겠다는 게 일본의 목적이거든요. 그 경부선, 경의선 한 선이나 마찬가지지 뭐. 그 지금 그거 타고서 일본군들이 러시아랑 싸우기 위해서 막 이동하고 하는 군사 목적도 굉장히 있었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묘지예요.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 3명이 눈을 가리고 이제 총살당할 장면이에요. 쏘는 저 군인들은 어느 나라 군인들이에요? 일본 군인이에요. 저기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 같습니까? 대한제국 사람들이겠지. 그 당시 국호로 얘기하자면. 저거를 흔히 의병, 일본에 맞서서 싸웠던 그 의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니고, 의병이 아니고 철도를 파괴하려고 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철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좋게 생각할 수 없는 근본적